Lawrence just smiled and said the trick, Potter, is not minding it hurts.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첫 번째 리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 지금 시작합니다.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의 기원을 찾아 우주로 떠난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 고전 영화 에이리언 속 등장하는 스페이스 자키와 제노모프의 기원 또한 다루게 되면서 영화 팬들을 흥분시킨 작품이기도 하죠. 오늘은 영화 프로메테우스 해석 리뷰의 첫 번째 챕터 여정의 시작을 다루면서 피터 웨이랜드와 AI 데이빗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영화 프로메테우스와 에이리언 시리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감독 리들리 스콧은 SF의 거장으로 불리지만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연출하기 전 단 2편의 SF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바로 사이버펑크 장르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블레이드 러너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정체불명의 외계인과 사투를 벌이는 스페이스 호러의 에이리언으로 리들리 스콧 감독은 SF의 거장으로 불리게 되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 블레이드 러너와 에이리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SF 영화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그 파급력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유산과도 같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했던 인류의 조물주, 엔지니어처럼 현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사이버펑크와 스페이스 호러 SF 영화 자체에 큰 영감을 준 엔지니어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다시 에이리언 시리즈를 부활시키기 위해 돌아왔던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화 팬들을 흥분시켰었죠. Impressive.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기존 극장판에서 30분이 추가된 확장판이 나오지 않는 순수한 버전의 편집본만이 존재합니다. 프로메테우스 블루레이 DVD에 수록된 30분가량의 삭제 장면들을 사용해 영화 팬들이 직접 편집한 버전의 팬컷이 존재할 뿐이죠. 블루레이에 수록된 삭제 장면은 기존 극장판 편집본에서 등장하지 않은 흥미로운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준비한 프로메테우스 리뷰는 기존 극장판과 함께 30분가량의 삭제 장면들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오프닝 시퀀스는 다양한 고대 지구의 자연 경관을 비추면서 시작합니다. 거대한 우주선과 함께 한 명의 엔지니어 종족이 폭포 근처로 걸어가게 되는데 이곳은 바로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데티포스 폭포에서 촬영이 진행되어졌죠. 데티포스 폭포는 유럽에서 가장 큰 폭포로 유명한 장소이며 대자연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멋진 장소를 골라 촬영된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인류가 탄생되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프로메테우스 삭제 장면 속에는 한 명의 엔지니어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엔지니어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첫 장면은 인류의 탄생 과정을 그렸다는 것인데 리들리 스콧 감독은 천지창조 이야기를 비틀게 되면서 기괴한 인류 탄생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 고위층 엔지니어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검정 액체를 받은 젊은 엔지니어는 그것을 경건한 자세로 마시게 되죠. 이 장면 속 검정 액체를 마신 엔지니어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신체가 녹기 시작하면서 몸 전체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영화의 제목인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들에게 불을 전해준 타이탄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 받은 비참한 형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검정 액체라는 불을 이용해 인간들이 탄생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그 인간들이 미래에 검정 액체로 인해 벌어지게 되는 참극을 암시한 장면으로 해석이 되죠. 프로메테우스가 좋은 뜻으로 인간들에게 불을 전했지만 독수리에게 간이 쪼아먹히는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된 것처럼 인간들을 위해 검정 액체를 마신 엔지니어의 첫 모습은 비장하면서도 경건했지만 결국은 고통을 호소하며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신이 만들어낸 천지창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인간들은 외계인의 DNA와 정체불명의 검정 액체로 인해 진화한 존재로 그려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인물로 유명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는 인간을 흙과 물로 빚어 만들어낸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오프닝 장면은 제목 그대로 인간을 만들어낸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서사를 리들리 스콧 감독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장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 프로메테우스는 반기독교적인 해석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불경하면서도 공격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비트는 작품이죠.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이해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두시고 재관람을 하신다면 해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I am a law, only for my kind. 제가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심층적으로 리뷰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다면 피터 웨이랜드의 연설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피터 웨이랜드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테드 강연을 위해 무대 중심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 시점이 바로 현재 시간대인 2023년이었습니다. What have we done with it?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 햄릿이 2012년 극장에서 보았던 프로메테우스를 조금 더 성숙해진 시점에서 다른 시각과 다양한 정보를 사용해 다시 리뷰를 해보고 싶어졌죠. 피터 웨이랜드의 테드 강연 장면은 영화 프로메테우스 극장판에서 등장하지 않은 보너스 장면입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아낸 피터 웨이랜드의 테드 강연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아들 루크 스콧이 연출한 단편 시퀀스입니다. 루크 스콧이 연출한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보너스 장면은 피터 웨이랜드가 어떤 인물인지 짧은 시간 안에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피터 웨이랜드는 무대에 서기 전 나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법일 뿐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니라며 독백을 하게 되는데 I am a law, only for my kind. I am no law for all. 이는 바로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니체 자신도 그의 작품들 중에서 명작으로 인정하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바로 신은 죽었다란 구절이 등장한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영화 프로메테우스 속에 등장하는 피터 웨이랜드는 니체가 써내려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쓰여진 구절을 사용해 강연을 위한 무대에 서기 전 마음을 다잡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 피터 웨이랜드는 어느 정도 니체의 철학적 사상을 따르고 있으며 그가 준비한 테드 강연 속에서도 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였죠. We are the gods now. 피터 웨이랜드의 강연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T.E. Lawrence favored pinching a burning match between his fingers to put it out.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데이비드 린 감독이 연출한 아랍의 독립을 위해 용맹하게 맞서 싸운 T.E. 로렌스의 업적을 다룬 작품입니다. 영국의 실제 장교 출신 군인이었던 로렌스는 남들과는 다른 행동과 생각 때문에 괴짜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분열되어 있던 아랍인들을 대통합시켜 독일과 터키에 맞서 독립을 주도한 아랍의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죠.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떡칠된 현대의 영화들과는 달리 모든 장면이 70mm 필름으로 촬영되어 거대한 모래로 뒤덮인 사막의 전경과 대규모 엑스트라의 이동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내어 장면마다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요즘 생산되고 있는 공장형 영화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관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터 웨이랜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렌스가 성냥개비에 피어오르는 불꽃을 손가락으로 비벼 끄는 장면을 통해 거대한 강연 주제에 대한 핵심을 약간의 위트를 섞어 첫 포문을 열게 되었죠. Lawrence just smiled and said, "The trick, Potter, The trick, William Potter, is not minding that it hurts. is not minding it hurts." 그가 말하고자 하는 강연 주제의 핵심은 바로 기술력이었습니다. Our first true piece of technology, fire. 피터 웨이랜드는 젊은 나이에 과학과 의학 부분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천재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우주개발과 암치료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2023년 3월 테드 강연에서는 로봇공학에 대한 자극적인 연설을 시작으로 AI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만인들에게 공표하였죠.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피터 웨이랜드는 AI 로봇공학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ow is there a law that states if we build a man from wires and metal?
실제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AI 발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었었죠. 그는 고도로 발전된 AI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며 사고의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영화 프로메테우스 속에 등장하는 피터 웨이랜드는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세력과 전면적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포부를 테드 강연에서 내비치게 되죠. My name is Peter Wayland, and if you'll indulge me, I'd like to change the world. 그렇게 탄생된 인공지능 로봇이 바로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실질적인 주인공 데이빗입니다. 2024년 1월 7일 1세대 안드로이드 로봇 데이빗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인간과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의 데이빗 8세대까지 출시가 됩니다. Hello.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속편 에이리언 커버넌트 오프닝 장면이 바로 최상으로 업그레이드된 데이빗 8세대 프로토타입 버전과 피터 웨이랜드가 멸균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시점이 2078년인 것입니다. I am your father. Your son. 데이빗 8세대가 2078년에 개발된 명확한 증거는 영화 프로메테우스 홍보 영상이었던 웨이랜드 기업이 광고를 위해 제작한 생일 축하의 데이빗이란 영상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죠. I understand human emotions. 그렇기에 영화 에이리언 커버넌트의 오프닝 장면의 정확한 시간대는 2078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May I ask you a question, Father? If you created me, who created you? Bring me this tea, David. 시간이 흘러 2089년 10월 스코틀랜드 스카이섬을 조사하고 있던 엘리자베스 휴 박사는 오래된 고대 벽화를 발견하게 되면서 인류 기원에 숨겨진 열쇠를 찾게 되죠. 바로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된 벽화와 동일한 별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과 마야, 수메르, 바빌론, 하와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는 거대한 체구의 인물이 모두 동일한 별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다양한 벽화에서 동일하게 그려진 별자리를 유추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 LV-223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So you're saying we're here because of a map you two kids found in a cave?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프로메테우스 속 인종이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저 우주의 수많은 별자리의 위치를 추적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 속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를 따라간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이야기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죠.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영화 프로메테우스 속 에이리언 버전의 불경한 예수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 엔딩 부분을 다루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들의 도착지인 LV-223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V-223은 지구로부터 327조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며 제타2 레티큘리게를 돌고 있는 토성형 행성 칼파모스의 세계 위성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LV-223은 질소 71%, 산소 24%, 이산화탄소 3.7%로 대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구와 산소량은 비슷하지만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으로 호흡할 수 없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죠. LV-223은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주요 배경이 되는 곳이지만 칼파모스 세계 위성 중 하나가 바로 에이리언 1편과 2편의 주요 배경이 되는 그 유명한 LV-426인 것입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정말 가까운 곳에 에이리언 신화의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영화 프로메테우스 해석 리뷰 여정의 시작을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LV-223에 도착한 프로메테우스 대원들의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 이상 햄릿이었습니다.